정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절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요즘 정말 정치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따라가기도 정말 너무 바빠요. 예,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전 발표회가 있었어요. 네. 당대표 후보가 6명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가장 먼저 좀 등단한 사람이 천하람 후보였는데 네. 천하람 후보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천하람 후보가 그래도 저는 김기현 당대표보다는 훨씬 더 인지도가 높으신 분 같아요. 여기저기 방송의 패널로 많이 나오시니까. 방송 패널로도 예. 굉장히 유명하시고 특히 뭐 이준석 대표하고 연계해가지고 대단히 좀 합리적 보수의 어떤 스탠스를 대단히 많이 취하고 있어서 이 관련 유튜브계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인지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해볼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거의 9% 가까운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네네. 저는 그게 실제 경선에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 혹은 가지고 있는 자질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예.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친박을 넘어서서 진박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도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미 뭐 그전에 인지도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어떤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천하람 후보의 뒤에는 이준석이 있다. 뭐 그렇게 보면 저는 그 힘도 만만치 않을 거다. 물론 그 힘이 앗아가는 표도 있겠지만 저는 그 힘이 끌어오는 중도적인 합리적 보수의 표 이것도 무시 못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하고 네. 거의 동등하게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나오는 얘기도 분도 있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전당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이게 지금 너무 뭐 윤핵관들하고 그러니까 친윤이나 비윤이나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요런 이제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이게 친윤 비윤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예, 뭐 원래는 저는 그러니까 그 법률 내부에서의 싸움으로 프레임이 잡힐 거다. 결국은 반윤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좀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런 저 전당대회가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를 오히려 반윤의 각오로 자꾸 몰아가면서 그게 친윤 대 반윤의 프레임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전당대회의 어떤 당대표 선거의 어떤 흥행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되지만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뭐 걸음걸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스탠스라고 하나요? 결국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꼬여가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좀 했는데 그 다음이 또 나오고 또 어떻게 했는데 또 나오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 대야도 그렇지만은 지금 당에 대한 것도 보면은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치의 실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하면 그 윤심에 대한 언급 자제하고 전날 공개 일정 취소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공개 경고한 윤한연대 이거 표현 선거 공보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윤이 아니다. 친윤이다. 그리고 굉장히 좀 자중하는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면 보셨어요? 뭐합니까? 김기현 후보랑 다른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저렇게 발벗고 나서니까 당연히 예컨대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그 차이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런 것들을 당내에 친윤계에서 지금 뭐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간격은 안 후보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벌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주목되는 게 어제 오후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김기현 후보와 입장 발표를 마친 후에 악수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전에 그랬거든요.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제 역할은 없다. 예. 그분 이야기를 여기서 안 하는 게 이 우리 프로그램의 가성비 높이는 왜요? 왜? 조경률 좀 해주세요. 정치인으로서 영혼이 너무 없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현재의 지경에서 본다고 하면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하는 거
공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의 어떤 위상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뭐 차 교수께서는 그 전부터 그 정도 하여튼 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미 그 포스 깔았다고 봅니다. 이미 저는 8분 능선은 넘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나 뭐 윤 대통령이 공천을 얼마까지 보장해 줄지 모르지만 거의 공천 받았다. 지금 나오고 있는 워딩들은 뭐 그런 수준에서 내가 챙길 건 챙겼다라고 하는 소인배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가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게 이제 그 소위 지금 표현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소인배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질적으로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래도 좀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그런 분들이 당마다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가라고 했다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꽤 있죠, 지금 보면. 근데 선수를 아무리 쌓아도 원래 소인배는 소인배인 겁니다. 선수 쌓는다고 소인배가 대인배되지 않아요. 원래 저는 오리지널 그 자체가 소인배였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좀 평가하고 넘어가야 된다.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아니 그분이 보이는 어딘 부분에 대인배 같은 정치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빠르던 거 그때도 사실 그 빠루는 주류에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슬퍼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당 대표도 그렇지만 최고위원 선거도 이렇게 좀 뭔가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죠. 뭐 최고위원 선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됐다. 근데 최고위원은 다 기본적으로 친윤계로 다 채워졌다. 그럼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또 사표 내고 해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꿈들을 꾸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적어도 근데 안철수 후보가 되면 그 속에 비윤이나 반윤의 어떤 구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심평 변호사 말이 그 안철수 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참 그것도 대단히 경솔한 얘기이고요. 근데 이게 그만큼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저는 대단히 짜여진 각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짜여졌다.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저는 협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당원들한테 너 당 깰 거냐 아니면 현명한 선택을 지금 할 거냐 대통령과 함께 가는 정당이 아니면 나는 깨겠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프레임 그대로 비슷하게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영혼을 담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오로지 윤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한테 가져올 공천권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저는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 정치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이제 정치 아닌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과 어떤 무리함과 이런 걸로 하는 건데 그건 결국은 본인들에게 지금 현재 보수 정당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치를 아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우리 그냥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보이는 거죠. 전당대회 전에 대통령 발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실제적으로 그 어떤 워딩에 계속 참여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거죠. 뭐. 근데 이런 경우를 저는 이전에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볼 때 그 안 대표 그 이전에 안 대표죠. 지금 그 안 후보 이야기를 했지만은 두 양측이 보면은 다 정치적인 센스는 부족한 그런 이렇게 표현들도 하고 행동들도 보이고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난연대라고 하는데 대통령 혹은 대통령 측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아니 지가 뭔데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 협력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유난연대 하니까 1대1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분도 참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쪽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명백히 당무 개입을 하고 계신 거고 그거는 근데 당무 개입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대통령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선되고 나서 나는 그 여당하고는 아예 관계 적절하게 스탠스 유지하고 가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신 분인데 지금 나오는 거는 뭐 거의 모든 것들이 저는 당무 개입에 가깝고 당무 개입은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 안에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대통령이. 그다음에 저는 공직선거법상의 일부 요소들은 분명히 법률적인로 다퉈봐야 될 소지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무원 아닙니까? 넓은 차원에서. 공무원은 사실 경선도 공직선거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마음대로 당내 경선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대통령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누가 고발하거나 이런 사태까지는 안 갈 겁니다만은 저는 좀 심각한 수준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천하람 후보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 뭐냐면은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계시고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분이 정치를 알고 정치에 대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와 같은 자범들과 파열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당비를 300만 원씩 내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200만 난 원. 200만 원 낸다고 하는데 저는 300만 원, 200만 원 낼 돈이나 좀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그래 드는 생각이 보통 근데 당비를 그렇게 이거는 내나? 진짜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IMF가 사실 그렇게 해서 발언권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 여론조사 낸 얘기를 좀 만큼 해야 될 것 말하자. 같아요. 여론조사 얘기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36%, 김기현 후보 25%. 이게 매일경제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그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45%, 김기현 37%인데 이게 표본조사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왜냐면은 당원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여론조사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저는 또 그런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400명, 많게는 500명 정도까지도 가는데 1000명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저는 500명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오차의 허용 범위를 훨씬 계산하기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고 당원층에 물론 이제 구성비가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부 아마 보수 언론에서 한번 분석한 결과 같은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예. 내놨던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당원층 구성 비율을 조금 반영해 가지고 가중치를 줬을 때는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플러스 있다? 알파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 보면 저는 여전히 조금 있는 액면 그대로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는 봅니다. 이 그 여론조사만큼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근데 갤럽처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60% 나오는데 37% 나오는 거의 더블에 가까운 숫자가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굉장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좀 다르게 좀 읽을 수 있지 않나 네네.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적어도 그런 그 지지층 안에서의 이렇게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 중심의 세력이 밀고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 정도이고 반대에 대한 게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다라고 하는 거죠. 나가는 길 자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서 쭉쭉쭉쭉쭉 제대로 잘 해 나갔다라고 하면은 표가 당연히 이렇게 점층적으로 모여야 되는 건데 네네. 이거로 빠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현상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근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딱 나타나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지지자들은 네네.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는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당심은 모르겠지만 민심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민심은 되겠네요. 어느 정도 반영이 네. 되고 있죠. 그래서 당심하고는 조금 떨어진 격차가 있을 수는 있다.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얘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는 10일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고 하는데 또 조사가 뭐 새로운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죠 지금? 새로운 건 앞으로도 새로운 건 아닌데 네. 인구에 해자되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다 챙기면서 뭐 장피를 주려면 여러 번 불러내야 되니까 아마 수도 없이 불러내는 작업에 그 와중에 있다. 저는 그 작업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왔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일각에서 염려하는 이재명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긴 한데 저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가는 상황이다. 굉장히 저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은 당 안에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면 분열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목소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걸 적극적으로 진모하기 위해서 뭐 예컨대 민주당의 길 같은 행사가 있을 때 딱 나가서 자리 잡아버리니까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는 상당 기간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갖는
내부적인 고민들 이게 엄청나게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세 개가 크게는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 FC 나왔고 대장동 나왔고 지금 현재는 대북 백현동도 또 나오고 뭐. 대북 이제 대북 송금 관계 네. 크게 굵게 말하면은 세 가지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10일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주말에 평일에는 민생 챙기고 주말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10일로 한 이유를 다르게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뭐, 그,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프레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깨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검찰이 사실은 그 일정에 관한하는 지금까지는 좀 끌려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보는 거고 뭐 또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잘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말을 낄 경우에는 주말까지 포함해가지고 연장하는 거는 좀 뭐 법률상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토요일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지난 4일이죠. 그 굉장히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애 집회인데 박지원 전 의원 그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앞서 있어요. 민주당을. 네. 그러니까 차정 교수님 지적하신 그 교착 상태가 계속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좀 어떻습니까? 심각한 수준은 있다. 명백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관련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정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사실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표를 던진 내가 무당파가 아니면 표를 던질 다른 상대가 뭔가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이재명 리스크가 갖고 있는 가장 고민인데 민주당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버리면 다른 대안이 뭡니까? 뭐 이런 고민들이 2중 3중으로 있는 거죠. 이상민 장관 탄핵안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앞뒤 안 보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내부에서도 또 약간 멈칫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허들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 허들이 한 저는 4개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내부의 허들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갔을 때 법사위에서 개피키팅하는 김도우 의원, 김도우 의원도 있고 위원장.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뭡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또 하나의 허들이 헌재의 구성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헌재의 구성이 9명인데 2명이 빠져나가고 7명으로 되는데 6명 하려면 그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허들들을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한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네. 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법사위, 네. 두 번째는 이제 헌재, 세 번째는 헌재에서 판결을 할 적에 네. 그 조항 자체가 보면은 과연 이게 헌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세 가지 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결국은 그 방법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려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 그게 이제 민주당에 저는 발목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헌재의 마지막 그 관문 게이트에서 막아버렸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네. 정말 심각해지겠죠. 부산 정치권 얘기를 하면은 그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위원장이던 전봉민 의원, 조경태 전 시당위원장 당대표 후보 신청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범민 의원이 누구신지는 제가 잘 몰라서. 수용거 의원이 경쟁감 없으신 분이. 네, 뭐 근데 당대표 직무대행을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셨는데 잘 하시겠죠. 근데 조경태 의원은 워낙 다른 일을 많이 하시니까 차라리 그런 분이 나와서 깨알같이 좀 지역의 이슈를 챙기는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그 부산, 울산, 경남의 대통령실과 관련된 분들이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언급이 되고 지금 요직에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내년에 대거 뭐 공천을 받네 안 받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지역 언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니까 뭐 한 지금 5분 정도 제가 이름을 봤거든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 있는 분을 봤는데 그분 중에 3분이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은 뉴키즈죠. 그러니까 저는 예컨대 앞으로 만약에 부산에서 공천 물갈이가 있고 공천 학살이 진행되면 그분들이 아마 선두에 나서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제 이게 있기 전에 이제 검찰공화국 얘기를 했고 계속
검찰 출신들이 정부의 그 전공이나 이런 분야를 벗어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부분에서 5명 이름이 그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그중에서 3분이나 검사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네. 5분이 3분이면 득이 적은 되지 거예요. 않을 정부에는 거예요. 더 많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슈 짚어드렸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네 예, 날이 좀 풀리는가 싶으니까 이제 또 미세먼지가 강력하다는데 어제도 뭐 그런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마스크 실내 마스크 뭐 의무 해제가 거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잘 안 벗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외도 진작에 됐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다음 며칠간은 조금 마스크 쓰시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갈치 아침에 18,082회 박성환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